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호가 결국 침몰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62.8%의 압도적 득표율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뒤 불과 5개월도 채 안 되었습니다. 낡은 기득권 수구 정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여의도 정치를 펼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탄핵 정국 파도에 휩쓸려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한동훈이 위험하다고 경고음을 냈습니다만 불행한 예감은 늘 맞아떨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실이 되고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당대표마저 쫓겨나는 처참한 현실은 한 대표의 불행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보수 전체가 붕괴, 괴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부터 총선 참패 책임론 등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자신의 정치 구상을 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당권을 빼앗긴 친윤 측은 한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절치부심하면서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정가에 놔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당내 상황을 대변하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갑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김옥균 개혁파가 수구파에 밀려서 3일 만에 권좌에서 쫓겨난 것처럼 한 대표를 조기에 낙마시키겠다는 것이 친윤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용산과 합작한 친윤의 한 대표 흔들기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그런 대로 잘 버텨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보다 한 발 앞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에 친한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등 계엄 정국의 주도권과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 경험이 일천한 한 대표가 정치적 실책과 실언을 잇따라 범하면서 친윤이 이 틈새를 공략해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말했다는 천천히 서둘러라는 말처럼 위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처하되 전후좌우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과 같은 뜻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 점에서 한 대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직무정지, 이선 후퇴를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과 당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적 노련함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담화 발표 때도 마치 권력을 접수한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그렇고요.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 발표 후 의총장에서 내란죄를 자박했다고 발언했다가 친윤 측에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당과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를 소집했으나 윤리위가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살얼음판 전국에서 당대표의 말이 갖는 무게와 파장을 고려해서 언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가능한 한 최고의 논의를 거쳐 의결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다소 감정에 치우쳐 성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14일 탄핵안 표결 결과와 그 이후 대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탄핵안 반대는 85표입니다. 이 숫자는 전날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죄 특검법 처리 때 반대표와 거의 똑같은 숫자입니다. 친윤과 중도 성향 의원들이 똘똘 뭉쳐있다는 반증이지요. 그런데 기권 3표, 무효 8표를 제외하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명입니다. 그 12명 중에 친한계라고 볼 수 없는 안철수, 김재섭,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면 한 대표의 탄핵 찬성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의원은 8, 9명에 불과합니다. 한 대표 리더십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친윤 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탄핵 찬성 의원이 20 내지 30명 선이 되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군을 철수하면서 말했다는 충과 부적이지요. 게다가 탄핵안 처리 후 열린 의총에서 노련한 오선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선출된 지가 불과 하루 이틀 전입니다. 반면에 한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정지 당위성을 강조하고 계엄 선포와 찬반 투표는 내가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위야 어떻든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탄핵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표명하고 향후 대책 등을 설득력 있게 표명했더라면 이런 참담한 상황은 오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계인 장동혁, 진정호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한 마당이니 사퇴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 잘잘못이나 친윤의 노회한 술책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해졌습니다. 당연 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를 하면은 비대위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세는 기울은 것 같습니다. 한 대표를 뒷받침해 줄 세력도 없습니다. 친한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박정아 비서실장까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조만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절차에 들어갈 텐데요. 당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상황에서 알량한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놓고 내분을 벌인다면 과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표를 달라고 할 것입니까? 친윤은 윤 대통령을 감싸고 나설지 모르지만 한 대표가 축출당하고 도로 친윤당이 되면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을 버리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현재의 탄핵 심리를 지켜봐야겠지만 대선 시기가 조금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일 뿐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치적 퇴출류기를 맞은 한 대표 그리고 난파 상태의 당이 회생을 위해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리느냐만 남았습니다. 우선 한 대표는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 대표직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당내 역학구도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 전에 뛰어들지 아니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분간 정치 휴지기를 갖고 차후 기회를 노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한 대표가 그나마 득표력이 있는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강고한 친윤 세력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탄핵 찬성 민심은 75%인 반면에 보수층의 탄핵 반대 여론이 66%에 달하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총선 패배 후 전대 출마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두르지 말고 국민들이 부를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국민의힘이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새 비대위가 질서 있게 당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그나마 대선에서 한번 이재명과 결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 친윤당이 되거나 내부로 분당 사태가 벌어진다면 완전 파국을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